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입니다. 무신일입니다. 예, 오늘은 거부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갑부들이 많이 생겨나죠. 우리나라 그룹 2세들, 총 그룹 회장님들, 무신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무신 정권이 생각이 나죠. 또 아주 강력한 분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난국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분에게는 힘을 다 실어서 이 총체적인 백척 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고 이 국민의 아픈 가슴을 잘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그러고 진취적이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분, 또 윤 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 이 모두의 울분에 찬 이 마음을 다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뭡니까, 가슴에 상처를 준 저 헌법재판소 저런 자들 정말 이번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은 저런 헌법재판소도 이제 없애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 1심 그렇지 않습니까? 단심인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정치재판소로 빠지고 어떤 사상에 넘어가고 어떤 종교에 넘어가고 어떤 종북이나 종중 어떤 세력으로 넘어간다면은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계속 사이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국무위원들을 마구잡이 탄핵을 해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결국적으로 누군가 앞으로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동안에 보수 우파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 피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이 마음, 여기서 피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또 세상을 또 겪어야 되겠냐, 살아생전에 또 봐야 되겠냐, 이거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정말 배신한 자들이 너무나 보이는데요.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누구든지 정치 재판을 했는 거는 대한민국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또 저지른 자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왜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알고도 저지른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봐야 된다는 현실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손해가 복잡합니다. 더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꼴을 보는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지, 요즘은 인민간다는 분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이미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이 지형은, 정치 지형을 벗어나서 이 난국을, 대한민국을 벗어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구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도 있고요. 그러고 또 뭡니까, 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문에 어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국힘당에서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배반을 해도 저렇게 배반을 늘 하는지요. 그 배신한 자들은 물론 자기 어떤 입김을 내세우거나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도 너무한 겁니다. 아직까지 뭡니까, 열흘 정도 지났습니까? 열흘도 안 지났네요. 4월 4일 같으면요, 열흘도 지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뭡니까, 당선에 지워야 된다. 그래서 국힘당에서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원 1호 당원입니까? 그죠? 당원에서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요. 정말 정치는 비열한 현실, 어떤 조폭 세계보다 더 나쁜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을 눈뜨고 밥 먹듯이 하고 거기다 배신을 또 하려고 하는 저런 자들은 물론 자기가 당선된다는 의미는 없을 겁니다. 단지 인지도를 좀 높이고 자기 포지션을 좀 높이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안 될 걸 뻔합니다. 알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떼서 열몇 명이 나온다는 거는요, 고무적인 현상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뒤죽박죽 되는 진흙탕 또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담을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 리더들이 권영세, 권선동인데 이 자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말 훌륭한 분이 앞으로 당대표가 되고 이런 자들이 또 물리치고 아마 최고 다시 경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뚜껑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당규에는 절대 당직을 맡은
자는 150일 뭡니까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만이 대선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미지를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것은 약간의 또 논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입니다. 한 뚜껑이 나오면은 윤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런 또 명분이 있는 얘기죠. 뭡니까 전혀 근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 윤 대통령이 뭐 마음을 가져가지 못한 자는 이번 대선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왜? 구도는 어차피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차피 저자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몇 번이나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정치 재판에서도 빠져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도 뭡니까? 또 2심에서 고등법으로 또 빠져나오고 무죄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순간적으로 승기를 잡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는 우리가 저기서 장군이 들어왔을 때 멍군이 어떻게 이제 칠지 이것을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슬픔에 빠져 있거나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재명이 세상이 되어 버리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 보수파 또 특히 유튜브를 보는 이런 분들은 전혀 좋아하지가 않겠죠. 유튜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재명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는요 김우주의 방송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개그맨은 김재동이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하루 종일 이재명이 칭찬만 하는 그런 방송을 좋아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보수 우파 유튜브를 아예 보지를 않겠죠. 열받아서 보겠습니까? 아예 저도 저쪽 좌파 방송을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자들이 어떻게 뭡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뭡니까 간첩질을 하는지 또한 뭡니까 저 좌빨에 붙어서 무슨 덕을 보려고 늙어가면서 저런 짓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봅니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차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얼굴을 바꿔서 저렇게 하느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뭡니까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지금 뭐 당장 어떤 경선에 뛰어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뒤죽박죽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도 뭐 당장 또 이치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경선은 경선대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는 여기서 만약 이재명이 1대1로 붙여보고 결국 안 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를 뭔가 둘이 합병해서 그냥 단합을 해서 한 사람으로 이제 뭉치는 뭐 이런 어떤 뭔가 그런 스케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누가 됐든 윤 대통령님의 마음을 갖고 가는 자, 윤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이번 대선에는 뭐 대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바라면은 윤 대통령님이 다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가장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요. 법원은 법적인 게 문제가 있을 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못 나왔을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자가 이번 대선에는 그래도 이재명하고 붙을 수가 있다. 그럼 또 이재명이 대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저쪽에는 아마 컨벤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독주 체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김두관이가 나와도 큰 컨벤션 효과는 없을 겁니다. 또 몇 명을 구호살모사가 뭡니까 덜러리는 세우겠죠. 그러나 킹메이커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재명 한 명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에 대해 흉을 하거나 뭐 그지 않습니까? 대들면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자 폭탄을 날려서 입에 또 재갈을 물릴 거 아닙니까? 약간의 뭡니까 반항하는 척, 뭐 척 하겠죠. 약간의 그지 않습니까? 연극을 좀 하겠죠. 조연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몇 명은 덜러리는 세우긴다 봅니다. 그러나 저쪽에는 전혀 컨벤션 효과가 없죠. 이쪽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는 대단한데 열 몇 명이 나와서 잘못하면 또 진흙탕으로 이쪽에는 원래 잘 모래알이 돼서 잘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도 보면 결국 열 몇 명의 어떤 배신자가 나와서 탄핵 정국으로 갔듯이요. 이 국힘당은 왜 이렇게 잘 뭉쳐지지가 않고 느린 데다가 뭉쳐지지도 않고 배반 또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자들이 아주까지도 뭡니까 뭐 대세를 잡고 있고 또 뭡니까 당의 뭐 원내 대표를 하고 있고 뭔지 않습니까? 또 기름장 같은 자가 또 뭡니까 비상대의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집안 꼴이 많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카리스마를 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색깔이 분명한 그런 분 왔다 갔다 하는 기름장 같은 그런 분들 말고 그래서 요번도 뭐죠 우리가 뭡니까 이런 탄핵 정국에는 보였던 그런 분들이 윤상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색깔을 분명히 이렇게 보였죠. 그런 분들이 이 국힘당에서 새롭게 어떤 당을 이끌어 나가야만이 우리가 다 이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 얻어갈 수 있는
있는 그런 자가 이번 대선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약점을 가장 잘 파고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루고루 또 마음을 얻을 분, 그러고 어차피 TK 지역을 마음을 다 제가 가장 분노를 느낀 분들이 우리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TK 지역의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아마 가장 유력하고 또 TK 지역 마음과 윤 대통령의 윤심을 같이 얻는 분이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런 또 어떤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또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는 발표가 있답니다. 그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지형을 확 바꿔놓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고 저 뭡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장 위기에 빠져 있답니다. 관세 폭탄을 올려서 기름값이 뭡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기름으로 먹고 사는데 기름값이 폭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는 나쁜데 기름값은 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래서 트럼프의 입김 하나가 결심 하나가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번 토요일 날에 어떤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또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6월 3일 그러는데요. 6월 3일 날은 보니까는 계묘일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사년의 신사달이더라고 계묘일인데요. 뱀이 두 마리입니다. 상뱀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뭔가 흰 백사가 나타나는 날이고요. 날은 보니까는 계묘일이면 검은 토끼가 나타나는 그런 날인데요. 흑묘, 복묘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보수파 쪽에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저쪽 자를 잡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분, 또 TK 지역에 이런 마음을 분한 마음을 잘 쓸어 담을 수 있는 분, 또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룰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어차피 흑묘, 병묘 뭡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저쪽 자면 이길 수만 있으면은 이 대선에는 어차피 모든 마음을 다 우리가 몰아줘야 된다. 그거는 변함없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분노는 4월 4일에서 지금 오늘이 4월 9일이죠. 그럼 5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분노는 이제 가라앉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돌고요. 앞으로 향해서 이 세계는 뻗어나가고 또 아닙니까? 세월은 또 흐르게 돼 있으니까요. 어차피 윤 대통령의 평가는 역사가 또 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윤 대통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어차피 정치 쪽에서 결정할 일이고 또 헌법이나 법 쪽에서 또 이렇게 결정할 일이죠. 그래서 심평 교수님도 변호사님이죠. 이 재판은 정말 헌법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고 정치 재판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또 허영 교수님이라든가 이인호 교수님 모든 분들이 이것은 뭡니까? 헌법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 개판을 쳤다고 일구동성으로 다들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짜는 뭡니까? 이미 각본을 짜놓고 대통령은 경고성에 계엄을 했는데 이것을 이미 판을 쫙 깔아놔도 일사부조리 원칙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정광석화 같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계획이 다 짜져 있어. 그래서 핍박을 계속했는 겁니다. 탄핵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그 심보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이제 괴롭히니까 대통령은 경고성을 했는데 어차피 이 자들이 깔아놓은 어떤 뭡니까 프레임에 갇혀서 이 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동해안에서 팔봉서입니다.